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제, 이제 미적분학 강의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30분 분량 정도의 강의를 이제 3편 정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온라인 강좌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진도를 이제 나가는 것들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매개 변수 곡선에 의해서 주어진 그 이제 곡선의 길이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라인, 그 곡선, 매개 변수로 주어진 곡선의 어떤 점에, 특정한 점에서 이 접하는, 그죠? 그 접하는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구해야 될 텐데, 그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도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이제 t에 대해서 주어질 때겠죠. 지난 시간에 복습을 약간 하자면 우리가 매개 변수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 즉 x가 어떤 ft라고 하는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고 y도 gt로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t는 이제 어떤 그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이러한 형식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이 t에 따른 질점의 위치를 우리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 곡선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질점이 시간 t가 a일 때부터 b까지 이제 움직인 것을 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취곡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취곡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이제 시점과 종점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t가 이제 a일 때가 이제 시점이고 t가 b일 때가 이제 종점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둘 다 f와 g가 미분 가능한 이런 함수인 경우에요. 자, 그럼 그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이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small ds 길이소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길이소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만은 면적소, 그러니까 면적소, 영어로는 area element라고 하는데 그 면적소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다 더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면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피소, 작은 부피, 볼륨 엘레멘트라고 하는 우리가 특정한 어떤 부피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피들을 다 이렇게 이 dB라고 하는 우리 부피소를 구해서 그것을 적분하는 형태가 바로 부피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피소라든지 길이소라든지 그 다음에 넓이소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을 루트 씌운 거, 그죠? 그게 이제 길이소죠. 그러니까 길이소는 어떠한 식에 상관없이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을 뭐예요? 네, 루트 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가 x가 ft로 주어지게 되면 dx는 뭐예요? 예, f't의 dt. 그 다음에 y는 g't의 dt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곱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땐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DS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식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식은 바로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y가 fx로 주어진 함수, 이런 함수의 뭐죠? 예, 길이소, 이것은 이제 dy를 계산해서 하다 보면 되죠. 왜냐하면 y 꼴 fx니까 dy라고 하는 것은 f'x의 dx예요.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퀘어 루트의 1 플러스 f'x의 제곱을 우리가 곱하기 dx한 그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y 꼴 fx도 사실은 매개변수 곡선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t, ft. 그죠? t, ft. x가 t고, 그 다음에 y가 ft이기 때문에, 이 식을 기억해도 물론 되겠습니다. 왜냐 길이소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곡선의 자취의 어떤 질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이렇게 운동을 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요것의 길이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자취가 이 x축과 이루는 면적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fx dx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결국 사각형들을 이어붙여서 넓이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넓이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ds가 여기서는 ds가 넓이소예요. 넓이소가 어떻게 주어져요? 네. 어떤 특정한 이 t라는 시점 델타 t 시간 동안 이 t0라는 점에서 그죠? t0라는 점에서 델타 t만큼 이만큼 흘러가게 되면 그죠? 요게 이루는 요 밑에는 뭐가 돼요? 이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x 델타 x가 되고 그 다음에 y도 델타 y가 벌어지게 되죠. 그럼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높이, 이 t가 t0에서의 y의 t제로와 그 다음에 요 x가 변환된 거, 길이가 간 만큼 여기서 델타 t만큼 흘러갔을 때, 그죠? 요 길이, d 델타 x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델타 x가 f'의 t0의 dt,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ds라고 하는 것이 넓이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y가 있을 때 이 gt0의 그죠? f't0의 dt 요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f'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f'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f'이 증가하면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ds도 길이가 증가한 거예요. 길이소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f't가 양수인 경우인데 만약에 음수라면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감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꾸로 움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여기서는 방향이 중요한데, 요 시점에서 여기서 델타 t만큼 이렇게 움직였을 때만 우리가 이거를 곱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만약에 반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항상 그것이 이 ds가 양수가 나오게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넓이소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ds가 양수가 넓이소가 양수가 되게끔 움직인다.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 식 자체가 음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점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였느냐. 그래서 질점이 델타 t 시간 동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지만 이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 ds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ds를 적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넓이는 결국 ds의 적분인데 ds가 뭐예요? 이거였어요. 이것을 적분해주면 되겠다. 어디서 어디까지? t가 a에서 b까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매개변수 자취에 의해 자취의 질점의 자취와 그 다음에 x축이 이루는 넓이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건널비식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좌치곡선이죠. 그러니까 즉 ft, 이 gt라고 이제 한 점이 주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자취를 그죠? 이 t가 a일 때고요. 여기가 t가 a일 때고 여기가 t가 b일 때요. 그죠? t가 a일 때에서 t가 b일 때 이렇게 움직인 거를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x축에 대해서 회전할 이러한 모양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y fx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했는데 이번에는 y fx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원칙을 기억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가 이 건널비를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가 그 조그마한 넓이소를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얇은 띠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얇은 띠만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얇은 띠에서 요게 뭐였어요? 예. 그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델타 t 동안에 움직인 지점의 위치잖아요. 그것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소가 돼야 돼요. 그죠? 예, 여기서 길이소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길이소가 ds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 건널비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 이 띠가 가지는 이 반지름, 그죠? 이 반지름의 2배, 2파이 y에, 그죠? 그것의 길이소를 곱해준 거. 2파이 y에다가 그 반지름에다가 길이소를 곱해준 이것이 뭐예요? 그 얇은 띠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얇은 띠들을 다 합하면 우리가 전체 겉면적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여기서 ds가 뭐였어요? 아까 미개변수로 주어졌을 때 예, 스퀘어 루트에 dx제곱 더하기 dy제곱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dx가 f't의 제곱에 dt, 그 다음에 dy가 g't의 dt로 주어지니까 이게 바로 길이소가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y는 뭘로 주어져요? y는 gt로 주어지니까,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 건널비 식도 모두 t에 관한 적분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매개변수 곡선의 자치가 이렇게 ft와 gt로 주어질 때 어때요? 예, 모두 t에 관한 적분으로 사실은 일변수 적분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조금 빨리 넘어온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건널비를 어떻게 구했는지만 이제 그 요령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널비를 어떻게 계산했던가, 그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널비 계산할 때는 항상 길이소가 등장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이제 얇은 띠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 얇은 띠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했더라? 그렇죠. 예. 높이하고 요 길이, 요것을 알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것에 이제 우리가 넓이도 계산하고 회전체의 겉넓이도 계산하고 뭐 그 다음에 회전체 부피도 똑같이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달라진 점은 뭐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반지름에다가 뭐예요? 그 반지름에다가 이 길이 dx를 곱하는 거, 그것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반지름은 y 제곱으로 주어지니까 2파이의 y 제곱의 dx인데, y 대신에 뭐예요? 예, gt를 집어넣고 dx 대신에는 f't의 dt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부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식은 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쓰셔가지고 연습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관련한 연습 문제가 실제로 보면 책에서 그 부피를 계산하는 게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피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예. 그 예제는 책에 있는 연습 문제 34번, 교재의 연습 문제 34번이 되겠습니다. 교재 9.2절에 9.2절의 연습 문제의 34번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이 주어지게 되면 x하고 y하고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세타를 이렇게 점점 집어넣으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세타가 0일 때가 언제냐면은 세타가 0일 때,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가 언제일까? 세타가 0일 때가 언제냐면은 어, 여기가 되고요. 그죠? 이 시작점 여기가 이제 세타가 0일 때고,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타가 4분의 파이 되면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다 양수면서 어때요? 예,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것에 3승 하게 되면은 그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3승하게 된 거니까, 그죠? 1보다 확실히 작은 어떤 수가 되고 그 x와 위치가 같아요. 그죠?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x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형태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주기의 함수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이 움직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스테로이드라고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라든지 찾아보시면 얘가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성망형이라고 그래요. 성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게 별 모양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별 모양으로 닮았잖아요. 예, 이게 별 모양이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별을 이렇게 뜻하잖아요. 그래서 성망형, 여기서 성이 별 성자로 한자인데 별 성자고 그 스타 모양이란 뜻이에요. 별 모양이란 뜻이고, 이것은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 사실은 이 반지름이 4a인 원에 좀 반지름이 a인 조그마한 원에 좀 원이, 그죠? 이 원에 사이클로이드 기억나세요?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는 원이 뭐예요? 이 긴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게 사이클로이드였잖아요. 요거는 그게 아니라 이 당구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구공이 있을 때 당구공의 빨간 점이 당점이라고 그랬을 때 그 당구공이 뭐예요? 당구공이 밑에 이제 바닥에서 당구대에서 움직이는 그 당점, 당구대에서 당구를 쳤을 때, 그죠? 당구공을 쳤을 때 그 당점이 당구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이클로이드라면은 이것은 뭐예요? 예.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당구대가 있을 때 그때 이 공을 치게 되면은 이 당점이 빨간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한 이 유도식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도 이 과세 연습 문제로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길이소, 여기서 뭐 이것의 길이를 계산하는 것도 되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루는 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넓이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요거 회전시켜가지고 이제 건넓이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재미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딱 하나만 할 텐데 뭐만 할 거냐면은 이제 건넓이 계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건넓이가 아니죠.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연습 문제 34번이니까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사이클로이드 아니죠. 아스테로이드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이 부분만 계산하면 돼요. 그죠?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곡선이 아까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가 증가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세타가 0에서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그죠? x가 감소하거든요. x 움직임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야? 넓이소를 곱할 때 dx, 밑에 있는 dx를 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해준 거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d세타 증가할 때마다 뭐야? x는 실제로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x는 감소가 된 거니까 그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x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x가 그죠? 어떤 세타가 세타 제로에서 그 다음에 델타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x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길이를 우리는 그것의 길이가 계산하는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지만 이것의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곱하면은 바로 사각형의 조그마한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워닝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넓이 계산할 텐데 예, 넓이 계산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예요?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 넓이는 요 전체 넓이는 뭐예요? 전체 넓이는 요 넓이의 4배를 해주면 되니까 우리는 요거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즉 x축하고 이 곡선이 이루는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4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은 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건널비예요. 이게 건널비고 그 전에 제가 길이소를 따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길이소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면은 이런 4개 변수 그런 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길이소를 항상 디폴트로 여러분이 항상 계산을 해 놓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응? 길이소를 미리 계산을 해 놓으면 건널비라든지 뭐 그 다음에 길이 구할 때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소는 항상 계산을 해 두는 게 좋겠어요. 길이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널비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DS를 계산할 때 있어서 세타가 증가할 때 뭐예요? 델타 세타가 양수일 때 뭐예요? dx는 음수가 되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 거. 여기다가 전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요게 ds예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y는 뭐예요? a의 사인의 3승 세타 그렇죠. a의 세타에 3승한 거 그것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dx는 뭐였어요? a의 코사인의 3승 세타니까 거기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 dx는 뭐예요? 3a의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라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총 정리를 하면 우리 본질적으로 보면 12a의 제곱에다가 그죠? 이게 사인 4승 세타를 가 나오죠. 아니면 아까 사인 3승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부터 미분한 거에 사인이 나왔으니까 사인 4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사인 4승 세타의 코사인 제곱 세타의 d세타. 자,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제가 요거는 사실은 안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7장에 삼각함수의 적분 7.2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각 치환하기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종의 치환의 요령이라서 근데 이제 여기가 홀수일 때랑 여기가 쌀수일 때랑 약간 다르죠. 그래서 7.2절 보면은 사실은 사인의 m승 형태랑 그 다음에 코사인의 n승 형태가 곱해져 있는 이러한 적분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7.2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m과 n이 홀수이냐 짝수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경우는 보면 m과 n이 다 짝수인 경우예요. 근데 짝수라면 어쨌든 뭐냐면 이 차수를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떤 원칙은 차수를 낮춘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치환이 잘 안 됩니다. 홀수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치환을 하면 되는데 짝수인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둘 다 홀수인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수를 이제 짝수하고 홀수라고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차수를 낮춰주면 되는 건데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는 무조건 200할 공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사인의 제곱 세타, 사인의 제곱 세타, 코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 다음에 사인의 제곱 세타 대신에 뭘 대입해요? 예, 200학 공식 2분의 1 마이너스의 코사인 2세타 역시 2분의 1의 1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2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이와 같이 해서 이게 6차식인데 총 6차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차수를 낮춰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3차식이 되잖아요. 그죠? 3차식으로 낮춘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보면은 우리가 2분의 1의 1-의 코사인 2세타가 있고 4분의 1의 아니면 1 빼기 a 1 플러스 a 형태니까 1-의 코사인의 제곱의 2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걸 정리를 해주면 8분의 1 코사인의 2세타 빼기 코사인의 제곱의 2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3승의 2세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따로 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적분하면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예, 코사인은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를 해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넓이가 어때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0이에요. 얘는 볼 필요 없고요. 코사인 3승도 마찬가지겠죠? 예. 기함수기 때문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요게 모양이 3승만 될 뿐이죠. 요게 3승만 형태로 될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코사인의 제곱의 2세타를 다시 200학 공식을 써서 2분의 1의 1 플러스 코사인의 4세타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코사인의 4세타를 또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0이겠죠. 왜냐면은 이게 4배 2배 더 늘린 거니까. 네. 넓이가 원래 0 되는 거를 2배 더 늘려서 한다고 해도, 그죠? 예, 치환 적분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만 0 돼요. 그래서 이것도 0 되고. 실제로 남는 거는 1 빼기 2분의 1을 8분의 1로 나눈 거. 그러니까 16분의 1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거. 그죠? 요거니까 결과적으로는 32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코사인을 아까 우리가 그 코사인의 4승 세타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 세타 요거를 계산한 거는 사실은 특별히 어렵진 않고 3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앞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12의 a제곱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결합하게 되면 12의 a제곱 곱하기 32분의 파이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뭐가 됩니까? 32분의 뭐 굳이 이제 우리가 6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그죠? 8분의 3의 파이의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원점을 포함하는 영역의 면적은 8분의 3파이 a제곱이다. 이렇게 예쁜 숫자로 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스테로이드의 넓이식 구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해보라고 한 문제가 뭐였어요? 이 아스테로이드 곡선을 X축에 대해서 회전한 그러한 것들의 뭐예요? 그 회전체의 부피라든지 건널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 또 이걸 하시다 보면 역시 코사인, 사인이 결합된 걸 해보는데 이제 건널비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그죠? 우리가 2파이에다가 중요한 것은 a의 그죠? 코사인의 3승 세타에다가 아까 길이소가 아까 제가 따로 계산을 해놨었거든요. 길이소가 길이소 요걸 요걸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해놨었죠. 그래서 사실은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건널비를 계산하면 되니까 그것의 건널비의 2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의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것에 그 길이소가 제가 요거 계산해 놓은 거 3a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그래서 3a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코사인에 4승 돼 있으니까 여기 사인이 있어서 코사인을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코사인을 치환해서 우리가 건널비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 말이죠. 여기서 세타가 이제 증가할 때 여기 보면은 역시 아까 x가 이제 그 이쪽이 마이너스로 그 ds가 이제 ds 계산하는 게 이제 이게 절대값으로 나왔다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치환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이게 이제 잘 됩니다. 그래서 치환하게 되면 예를 들면 코사인의 세타를 u라고 치환하게 되면 이게 4파이의 세타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a제곱을 끄집어낼게요. 그 다음 3도 빼고요. 그러면 12파이 a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코사인의 4승이니까 u의 4승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du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인 세타 d세타가 마이너스 du가 될 거예요. 그런데 1부터 0까지니까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 위아래 극한을 바꿔주게 되면 1, 0 해주고 u의 4승의 du 그죠? 그래서 어떤 짝수와 홀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치환에 의해서 건널비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이제 맞춰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9.2절까지 이제 9.2절에 이제 그 9.2절의 내용이 이제 끝났거든요. 다음 남은 두 강좌에서는 그 극좌표 9.3절과 우리가 9.4절 그죠? 극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